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여러분은 올해 휴가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도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요. 이 시국에 휴가를 가도 되나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지난해 여름 휴가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71.4%가 집중이 됐는데요. 이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름 휴가 기간이 몰리지 않도록 분산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9,375곳에 여름 휴가를 다음 달 초부터 9월 초까지 나눠서 가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인데요. 올해 휴가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떠나겠다. 아니다. 일단 올해는 참아보겠다. 가긴 갈 건데 휴가 계획은 아직 못 세웠다. 모든 의견 좋습니다. 여러분의 휴가 계획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점심시간 동료들과 침 튀기며 이야기하게 되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자, 어느새 2020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여름 휴가 계획 세우면서 즐거운 고민에 빠졌던 기억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한 해의 절반을 지나 일상에 잠시 쉼표를 찍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거나 못했던 일들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올해는 휴가를 떠나도 되는지부터 고민입니다. 이 시국에 휴가를 떠나도 괜찮은 걸까? 위험하진 않을까? 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했던 일상에서 조금은 거리두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올해 휴가 여러분은 어떤 계획,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으로 풍성하게 꾸며지는 반찬 토론. 지금부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반찬 토론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지난주에 변주혜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죠. 그랬죠. 네, 아주 좀 편안하고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10년 만에 가장 편안했어요. 네, 최영진 아나운서가 굉장히 불편하고.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그 시간을 또 피해서 어딜 가셨어요? 예, 제가 뭐 잠시 하루 정도 비웠는데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농담이고. 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들을 거라는 걸 예상을 했어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질투가 많은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자, 뭐 지난해 이맘때쯤이었으면 많은 분들이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지 않습니까? 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예. 지난해 민간 근로자 71%가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7말 8초라고 하죠. 그때 예, 휴가를 썼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도 아이가 그 유치원 방학이 딱 이맘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이때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맘때쯤에 하는 방송 아이템들이 휴가철 관련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 이거 여름 휴가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사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거잖아요. 그렇죠. 또 치열한 토론이 예상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의 생각을 듣고 바로 출발을 해보죠. 네. 휴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여름 휴가는 가긴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시국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휴가라는 이름을 떼더라도 제가 예. 주말에 아이 때문에 집에만 있기는 너무 답답해하니까 아, 그렇죠. 사실은 근교도 나가고 뭐 강원도도 가봤는데 예.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휴가를 가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예, 예.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전 나을 것 같아요. 안 간다라고 가지 말라고 해서 서로 부담을 주지만 예, 예. 결국에 가실 분들은 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휴가는 가긴 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반대입니다. 참아야 돼요. 예. 코로나19가 좀 진정세를 보이다가 요즘 또다시 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또 여름철에 휴가 때 많은 분들이 모이면 아무리 방역수칙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제2의 유행이 또 올 것 같습니다.
근데 휴가 떠나지 말자고요, 올해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하는 분들이 1년에 진짜 한 번 휴가 떠나는 그걸 기다리면서 사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평소에 그럼 우리가 퇴근한 이후에 술자리를 가져야 될까요? 갖지 말아야 할까요? 술은 마셔야죠. 그게 왜냐면 사실 술자리 전복을 찔리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도 다 또 3, 4, 5 모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모두의 생각은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게 이제 QR코드를 찍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조심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지지난주에 이제 그 찜질방을 어쩔 수 없이 잠깐 가야 됐어요. 그래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도 약간은 생기고 좀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좀 마주치는 사람들 좀 없도록 간격을 좀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안 떠날 게 아닌 이상은 누군가는 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차라리 뭐 이번에 보니까 해수욕장 같은 데도 그 정원을 정해서 신청을 해서 몇몇 군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낫지. 가지 맙시다. 분명히 몰래 오히려 더 불편해하면서 떠나실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죠. 뭔가 거리를 둔다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해서 떠나는 게 낫지. 이거는 모두가 안 떠나긴 좀 쉽지는 않은 상황 같아요. 근데 사실 휴가를 가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인데 혹시 일본 그 제품 불매운동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랬죠. 그때 뭔가 분위기를 조성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휴가도 이번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좀 막는 게 어떨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것도 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7말 8초에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안 그래도 근데 최근에 이제 원래 하던 일은 이제 빅데이터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새롭게 좀 분위기가 어땠냐면 여름 휴가를 꼭 7말 8초에 떠나지 않는 분위기가 좀 많이 생겼었어요. 5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굉장히 길게 여름 휴가를 좀 떠나시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아무래도 7말 8초에 떠나면 비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기간을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좀 일찍 떠나고 좀 늦게까지 여름 휴가를 좀 잡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갈 수는 없으니 좀 이렇게 배분을 잘하자.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신청자를 받을 때 인원수를 좀 제한을 둬서 좀 어떻게 뽑아서 한다든지 말 그대로 좀 분산시켜서 휴가 가게 하자. 근데 안 간다라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청자분들의 진짜. 의견. 휴가 가야 된다. 아니다. 휴가는 이번엔 좀 참자. 여러분의 의견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4203번님께서는 그냥 알아서 가고 싶으면 가면 되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것이 좋을 듯해요. 각자 선택에 또 몫일 듯 이렇게 하셨고요. 1185번님 8월 초에 가야 됩니다. 애들 방학이 그때뿐이라서 어른들 휴가 일정 조정해도 애들 있는 집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맞아요. 하셨고요. 그 아이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한 연구조사 보니까 전 세계 아이들이 좀 코로나가 특히나 심한 지역에서는 약간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만 일주일 10일 있으면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갈등이 많아져요. 괜히 아이와 더 싸우게 되고 또 혼내게 되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하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지역 안배도 솔직히 좀 하면 좋겠고 숙박업소 같은 데서 좀 관리해주면 어떨까. 영화관 요즘에 보면은 뭐 2자리씩 뛰어앉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식을 먹을 때도 인원수를 꼭 제한을 둬가지고 자리를 좀 많이 뛰어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방역수칙을 좀 준수하자. 여름휴가 근데 오랫동안 안 가셨잖아요. 제가 지금 4년째 휴가를 못 갔어요. 그럼 왜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뭐 휴가 가는 것보다 이렇게 방송하면서 애청자분들과 또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진정한 휴가가 아닌가. 굉장히 진실성이 없어 보이고 혹시라도 이 자리를 비웠을 때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두려움도 있으신 거 아닐까요? 예전에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다가 그런 게 많이 사라졌다가 이 변주희 아나운서가 지난주 맞고 나서 올해도 가지 말아야겠다. 올해 계획 있어? 휴가?
저는 지금 뭐 정확히 날짜를 뽑아놓진 않았는데 아이가 8월 초에 방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댁에 잠시 가고 그렇군요. 예. 예전에 만약에 휴가를 뭐 한 5일, 6일 길게 썼다면 이번에는 좀 한 이틀 정도로 예. 짧게 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틀 정도. 월화요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 좀 사람들이 좀 덜 오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에 예. 그리고 막상 떠났는데 거기 뭐 해변가라든지 사람이 너무 많다 하면은 좀 숙소로 돌아간다든지 뭐 수영장으로 간다든지 예.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CH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7월 18, 19일 40대를 바라보는 친구들과 함께 충북 괴산에 있는 선유동 계곡으로 놀러 갑니다만 예방 수칙을 준수하겠습니다. 구명조끼는 덤 이렇게 하셨네요. 예,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신다면 맞아요. 예. 근데 확실히 지난번에 그 잡코리아가 설문조사했더라고요. 직장인 예. 1000명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여름휴가 계획이 잡혀 있느냐 했더니 9.1%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한 50% 넘게는 지금 가긴 가야겠는데 예.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지금 망설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안 가겠다라고 대답한 분도 한 2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안 가기는 좀 물리적으로 쉽지가 그렇습니다. 않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가는 방법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잘 지킬 것인지. 코로나가 퍼지지 않게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차라리 정부나 언론에서 예. 좀 다뤄주면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의견이 많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8257번님께서는 올해는 휴가 취소하려고 합니다. 방콕으로 할래요 하셨고요. 네. 5007번님께서는 조금 안타까운 사연인데 휴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말입니다. 시아버님이 폐암 선고를 받으셔서 아이고. 이번 휴가는 병원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 건강검진 꼭 받으시라고 네.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올해는 떠나시더라도 막 작년처럼 그렇게 흥겨운 분위기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여름 휴가 보니까 제가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 긍부정 분석 같은 걸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는 일단은 휴가라고 하면 휴가 자체가 워낙 긍정적인 그런 설렘과 거니까요. 좋음 예. 그런 기분들을 표현하시고 나머지는 뭐 이제 덥다, 비싸다 이 정도의 부정 감성어였는데 올해는 보니까 약간 좀 찝찝해하세요. 약간 뭔가 싸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부정적인 게 좀 그렇죠. 늘어난. 굉장히 많이 늘어서 3대 3 정도 나오니까 예. 굉장한 고민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좀 판단을 하시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9976번님께서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하셨고 0028번님께서는 가야 합니다. 지쳤습니다. 대신 맞아요. 거리두기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경험이 있잖아요. 한 2달 정도, 석 달 정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때 긴 연휴 동안 이태원 그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지쳤고 심신이 피로하고 더는 이제 참기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터져 나가버린 거거든요. 이번엔 아예 간다는 걸 전제에 두고 여기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차라리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9월까지 휴가를 연장한다고 해도 여러 네. 회사의 업무가 좀 연계된 업계에서는 한 번에 휴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9월에 휴가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상당할 것 같은데 그리고 올해는 여름 휴가지로 해외 여행보다는 상당수가 좀 국내를 찾을 텐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그 안에서 방법을 찾자입니다. 그러게요. 저는 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네, 몰리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여름 휴가 했을 때 올라오는 장소 연관을 보니까 그때도 제주도가 1위였고 그다음에 일본, 세부, 괌, 그다음에 유럽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는데 올해는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제주도, 강원도 이렇게 두 곳만 뜨더라고요. 지금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이 두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미 제주도는 지금 너무 북적북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프로그램에서 이거 관련해서 잠시 얘기 나눴는데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불안해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또 코로나19가 확산될까 봐. 그 지금 제주도 신라호텔 같은 경우는 보니까 6월 첫째 주에 접수한 7, 8월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국내는 오히려 작년 휴가보다 더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좀 두려움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지 말자예요. 그래서 그쵸. 그러나 이게 안 갈 수 있을까? 좀 뭐 아이가 없거나 미룰 수 있는 분들은 9월 말 10월 초까지 좀
이왕이면 좀 길게. 벗어나서. 요즘에는 보니까 숙박업소에서 수영장에 온수도 넣어주더라고요. 예. 네,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숙박업소가 정원 관리를 좀 하면 어떨까. 물론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분들 예. 사업상 100% 다 채우는 게 좋겠지만 뭐 한 80% 이건 좀 쉽지 않은 일 같긴 합니다만 예, 예. 그리고 방역 준비하고 고위험 시설로 지금 휴게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고위험 시설 보면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폭차, 뭐 유통 물류센터, 다단계 판매업, 대형학원 예, 예. 이렇게 12종인데 이 휴가 기간에만 고위험 시설을 좀 더 포함시켜서 QR코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예.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소상공인들은 휴가를 좀 미룬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관광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수입이 없어서 예, 예. 휴가철 관광객 유입만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어떨까.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팔찌 착용객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 한 항공사는 보니까 1분기 매출이 931억 원인데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작년보다 거의 반이 줄은 거더라고요. 아. 영업이익도 적자고 그렇죠. 몇백억씩 버는 기업도 이러니 이거를 또 가지 말자고 하기에는 예, 예. 너무나 우리 경제에 타격이 큽니다. 예, 지금 뭐 팀장님하고 의견이 일치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6494번님께서는 오늘은 팀장님하고 생각이 일치합니다. 물론 시기가 시기지만 관광지에 또 소상공인들도 생각해서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맞아요. 좀 반대 의견인데 애플리케이션으로 슬기로운 옵션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국내 여행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숙박 요금이 엄청 저렴했는데 지금은 또 엄청 올랐더라고요. 사장님들 적당히 좀 올려주세요. 작년 성수기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 벌써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 깜짝 놀랐는데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코로나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좀만 더 힘내서 함께 버텨요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예, 예.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내년 여름 휴가도 또 똑같은 모습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터져 나오는 게 전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참고 참다가 예, 예. 한꺼번에 몰리는 사태를 오히려 미연에 방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별로도 이 휴가를 분산해서. 받을 때 좀 분산해서 예, 예. 그 인원을 좀 정해놓고 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1971 꿀꿀번님 님께서는 휴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청소 노동자 일을 하면서 휴가 일주일 동안 방콕했습니다. 올해도 방콕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가고 싶지만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2985번님, 가족끼리 휴가요. 단체 여행 하다 보면 방역수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아이와 가족끼리 그냥 좀 조용한 데 놀러 가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일상 속에서 이미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휴가 형태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좀 몸은 편안하게 쉬면서 랜선 휴가를 간다거나 이런 휴가들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이 펜션에 대한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펜션, 예. 우리 가족들끼리. 음.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수영장도 작게 우리 가족들끼리 이용할 수 있는 곳들 좀 많이 찾으시고 예. 작년과 달라진 게 이제 캠핑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주말에 캠핑 가보면 아무래도 텐트 치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일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예. 그러나 휴가를 안 가긴 힘들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봅니다. 예, 달달아 토끼님께서도 시골이나 캠핑을 추천한다고. 제 생각도 그래요, 사실. 좀 몰리는 기간, 네. 혹은 너무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보다는 이번 휴가만큼은 조금 예. 시골이나. 생각이 캠핑이나. 바뀌신 거네요? 휴가를 가야 되는 쪽으로? 이왕 갈 거면. 이왕 갈 거면. 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꼭 유명지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속속 찾아보시면 예. 정말 좋은데 아직은 유명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방송인으로 치면 약간 전민기 같은 능력은 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는. 틈새를 그렇게 공략을 하시네요. 예. 그래서 9월에 휴가 떠날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찾아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예. 뭐 예를 들면 뭐 부산 언택트 관광지 10곳 이런 곳도 있고요. 찾아보시면 관광공사 비대면 관광지 100곳을 또 발표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네.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올해는 포기하지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사람들을 덜 접촉할 수 있는 곳에 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예, 저의 알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휴가 가시는 분들은 뭐 말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가셔서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시면서 또 올해 지쳤던 몸을 그리고 마음을 푸시길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짧아요. 그렇죠? 네. 시간 좀 늘려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그리고 숨어있는 보석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겁니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에게 달인이 되는 시간이죠.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자세 준비해 오셨나요? 네,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벅지 안쪽 살 얼마나 안 빠지는 살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허벅지 안쪽 살 빼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 좀 기대하시겠는데요. 네. 예. 아마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허벅지 살이 잘 붙어요. 이게 예. 호르몬 차인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지방세포를 하체에 축적하는 성질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허벅지 살도 잘 붙고요. 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허벅지 좀 지방을 태우면서 살을 빼는 그런 운동이군요. 맞습니다. 오늘은 3분 투자하지만 이 동작을 잘 캐치하셔서 평소에 꾸준히 해주시면요. 정말 허벅지 안쪽 살 늘씬하게 빠질 수 있으니까요. 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대본에는 정말 더럽게 안 빠지는 부위라고 적혀있네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요 서서 진행을 해볼게요. 예. 바르게 서서 두 발을 어깨 너비 약 2배로 넓게 벌려줄게요. 그리고 발끝 방향이 무릎 방향과 바깥쪽으로 같게 바깥쪽으로 향할 수 있게 열어줄게요. 발끝도. 예. 그리고 두 손은 허리로 가져와 볼게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 보는데요. 예.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등 바르게 세워서 내가 내 뒤에 등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그 벽에 기대서 내려가는 느낌으로 등을 세워서 척추 수직 유지하면서 내려가 볼게요. 그렇게 무릎도 바깥쪽으로 활짝 열어봅니다. 예. 이 상태에서 엉덩이 최대한 내려앉고요. 어깨와 가슴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무릎 피면서 돌아올게요. 어떠신가요? 아니, 뭐 힘들기도 한데 네. 시원하기도 하고요. 주의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제가 계속 주의할 점을 알려드렸죠. 이 헬스 운동의 스쿼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와이드 스쿼트예요. 요 동작이요. 주의할 점이 이렇게 상체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내려가면 전혀 바른 동작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 자극이 제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특히 이 안쪽에 허벅지 안쪽. 그래서 반드시 등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로 세우고. 무릎을 구부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 허벅지 안쪽에 힘이 빡 들어가실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허벅지 안쪽에 그 근육 긴장이 풀리지 않게 네. 이렇게 좀 조이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포인트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허벅지 안쪽 살을 태운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허벅지 안쪽 근육 긴장을 아주 꽉 조여가면서 요거 동작 해주시면요. 더 배로 빠지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YTN 짱님께서는 다음에는 하복부 부탁드립니다. 와이프가 출산을 하긴 했는데 애가 나온 건지 하나 더 남아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제가 리 씨에게 전달해서 하복부 살을 좀 빼는 그런 요가 동작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구매가 늘면서 택배 일은 더 많아졌는데 우리 택배 노동자분들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자들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거리로까지 나선 상황인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노무 관련해서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보내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활용하시면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상담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요. 지금부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휴식이나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등 각종 위법 행위도 여전한데요. 전국 택배 노동자들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거리로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죠. 자,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 관련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더불어서 실시간 댓글 참여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없었는데 어떠셨나요? 예, 방송 잘했습니다. 예, 예. 그만둬야 되나? 네. 일부에서 휴가 가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의견 나눠봤는데 간단하게 노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국내 여행은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가야 된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예. 쓰고 가시면 되잖아요. 예. 네. 노무사님은 저를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 좋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 택배의 엄청난 편리함을 다시 한번 느끼시는 분들 네. 많으실 겁니다. 덕분에 안전과 편의를 모두 얻을 수 있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택배 물류센터에는 여전히 노동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 택배회사 물류센터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거든요. 예. 그런데도 잘 고쳐지지 않고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예, 이 예. 실시한 결과를 월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택배 물량이 폭증했는데도 예. 다 물량 소화하고 저희가 사재기업고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됐는데 이분들이 도움이 큰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이 고된 노동 환경 때문에 좀 쓰러지신 분도 계셨고요. 그렇죠. 예. 네. 택배회사 물류센터의 근로감독은 처음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2년 단위로 2016년, 2018년, 2020년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예. 16년에는 250개 소를 감독을 했는데 거기서 200개소 정도에서 558건의 위반 사건이 발생했고요. 예. 18년에는 조금 작게 했습니다. 총 한 17개소 정도 했는데요. 예. 거기서도 위반건이 한 19건 정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임금 체불건이 많았습니다. 또 네.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시는데 네. 임금 체불이 지금 적발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임금을 못 받고 일을 하신 겁니까? 이게 지금의 이제 근로감독 한 택배회사 4개 업체 물류센터 11개소하고 예. 그에 이르는 하청업체 17개소를 감독을 했거든요. 예. 근데 놀랍게도 하청업체 17개소 전부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이나 주유수당까지 안 주셔가지고 총 12억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습니다. 12억 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네, 12억 원이면 정말 큰 금액이죠. 예. 네. 금액이 큰 만큼 또 체불 유형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노동은 항상 형식이 아니고 실질로 따지게 되거든요. 예. 이런 경우였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주일 만근한 우리 근로자들한테 주유수당을 지급 안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또 1개월 만근함에 하루의 연차 휴가가 생기는데 그것도 지급 안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현재까지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법정 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예. 쉬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유급 휴일이거든요. 근데 일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더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 근로시키고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일용직이라고 하면 네. 사실 하루만 일하고 끝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주유수당이나 연차가 있습니까? 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일용직처럼 정말 하루 끝나고 하루 그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또 하루 오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일용직 근로자죠. 근데 예. 일용직 계약 체결하고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시는 분처럼 그냥 상용 근로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냥 상용 예. 근로자분들처럼 급여 계산만 일당으로 계산된 급여를 받는다 뿐이지 일하는 거는 그냥 오늘 나오시고 내일 또 나오시고 계속 나오신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질을 따져서 일주 만근하면 주유수당 주셔야 되고 또 월 만근하면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요. 예. 물론 1년 있다가 퇴사하시면 퇴직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참 우리가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노동 환경이 정상적인 모습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다행인 소식인데요. 7월 1일부터 방문 서비스 종사자나 화물차주분들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좀 좋은 소식인데요. 그동안 보험 설계사, 학습시 교사, 택배기사 분들 종류의 한 9개 직종만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라고 해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너무 협소하다. 우리 현대사회는 발달하고 있는데 특수형태 종사자 근로자의 범위를 더 넓혀줘야 된다는 문제의식들이 있어서요. 어제 7월 1일부터 우리 방문 서비스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면 뭐 방문 판매원이나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분들, 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들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물차주 분들 있으시잖아요. 화물차주 분들의 산재 적용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네. 일단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인데 이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준비하신 자료가 있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제도 개요 등에 관해서 지금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네네.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지금 사진 올라가고 있을 텐데요. 지금 아까 방문 판매원 분하고 화물차주 분에 해당되시더라도 노무를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러니까 노무 제공의 타인을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문 판매 업무 하시는 판매원들 인정 요건은 어떤가 하냐면 월 소득 52만 1,700원 이상, 그다음에 월 종사일수 18일 이상, 그다음에 사업주 인정 중에 하나만 충족하게 되더라도 상시적으로 방문 판매 업무 하시는 판매원분으로 인정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적용에 대해서 보시면요. 적용은 당연 적용 방식입니다. 이거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하고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 등이 발생하면 무조건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데 대상인데 하시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적용 제외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유는 관계없이 적용 제외 신청하시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원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100% 부담이잖아요. 근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의 업종별 요율을 곱한 값을 사업자와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분이 50%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가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표를 보시면 여기 우리 지금 그 뒷부분 표가 올라갈 텐데요. 여기서는 우리는 방문 요율, 그러니까 아까 기준 보수를 정한 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방문 판매원 같은 경우에는 159만 7,500원의 기준 보수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율은 0.93%니까 결국에 5대5니까 종사자 부담은 7,428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험 든다고 생각하시고 업무상 우리 출퇴근제도 보상이 되고 업무상 일하다 다치시면 보상이 되니까 많이들 가입하셔야 되고 다 알아서 나중에 가입 안 하셨더라도 산재 신청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658번님께서는 트럭이 회사 차면 안 되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트럭이 회사 차시고 이분이 어떻게 분양을 받아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근로자로서 일하신다고 하시면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가입을 하셔야겠네요. 가입은 당연 적용 방식이라서 하기 싫으시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직종에 해당되면 그냥 당연히 가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노무상담 받겠습니다. 그 어떠한 노무상담도 좋은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고민 상담 하시는데요.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빨리빨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무상담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81번님 예, 사연인데요. 네.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동료가 운행 중에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고 손님은 도주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 이러한 경우는 산재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산재를 안 해주더라도 치료비 정도는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폭행 건은 회사에서 보상해 줄 게 없다고 합니다. 현재 치료를 위해 무급으로 휴직에 들어갔고요. 사비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잡으면 보상을 받겠지만 못 잡으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게 과연 맞는 상황일까요? 하셨네요. 지금 산재 신청이 왜 안 되신다고 하신지 모르겠지만 산재 승인은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지금 폭행을 당하셔서 무급으로 쉬시고 계시는 당사자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하시면 저는 당연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산재 신청하시고 왜냐하면 산재 신청할 때 회사한테 꼭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면 아직 그 방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돼요. 예,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5435번님. 네. 상가 번영회 임의단체 73세 청소하고 있습니다. 숙직하고 있고요. 8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 퇴근입니다. 퇴직금에 해당되는지요 하셨거든요. 8시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시는 격일제 근무자신가 본데요. 예. 당연히 퇴직금 됩니다. 예. 1인 이상 사업장이면 퇴직금은 당연 적용인 거니까요. 예. 이렇게 일하시고 격일로 일하시더라도 일주 15시간 이상은 무조건 일하시는 걸로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퇴직금 발생 요건을 다 충족하십니다. 1년 이상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821번님, 저는 커피숍 알바인데요. 1년 반 넘게 일하고 어제 공부하려고 퇴사하려는데 일주일에 15시간 일 안 했다고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하셨네요. 요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우리 소정 근로 시간, 우리가 근로계약서나 일하기 전에,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기로 정해놓은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요,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알려드리면, 이 15시간, 처음에는 15시간을 정했는데, 이게 사업주의 사정이나 가게의 사정 때문에 15시간 안 한 주도 있고 한 주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의 기책사유로 빨리 퇴근해서 15시간 안 한 거면 그냥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고 퇴직금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15시간이 안 됐지만 일을 막 하다 보니까 계속 15시간이 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계약서를 조금 첨예하고 실제하고 다르니까 15시간 이상 되면 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6287번님, 냉동식품 식자재 납품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회사 차량이고 직원으로서 이제 딱 한 달 하고도 이틀이 됐는데요. 한 열흘 전쯤에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그만두라고 할까봐 그리고 혹여나 회사 쪽에 불이익이 갈까봐 하는 마음에 진통제로 버티고 있습니다. 첫 달 급여를 4대보험 공제를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공제 금액이 적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생각에 그렇게 지급받았습니다. 혹시 산재 처리로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까? 하셨네요. 네. 일하시다가 허리 삐끗하셨으면 업무상 사고니까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프리랜서 처리하시고 산재보험에 안 가입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실제 근로 일을 따지는 거니까 그거는 별로 크게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하시다가 다치시면 당연히 산재 처리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의하신 게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갈까봐 여쭤보셨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재 발생하더라도 산재 보험료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쪽에 불이익이 전혀 없는 거고요. 네, 회사 쪽에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처리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급여가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그 1일 입사가 아니고 월 중도 입사라고 하면 그 달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득세랑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기 때문에 3.3% 떼는 거나 별반 차이 없거든요. 그거 잘 아시고 괜히 프리랜서로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 댄딜로이님께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지급받을 수가 있나요?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은 구두계약도 인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원래 근로 시작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정될 수만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 발생합니다. 1년 예. 이상 일하시고 퇴직하면요. 예. 2821번님, 근로계약 종료 시간이 12월 달인데요.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라고 하면 법적으로 언제쯤 통보가 됩니까? 하셨네요. 요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신 것 같아요. 예, 예. 이거는 뭐 어떠한 통보가 없더라도 당연 종료 사유, 그러니까 그날 계약 만료일이 되면 당연 근로관계 종료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어떤 며칠 날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냥 근로계약 만료일 날 당연 만료가 되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이제 회사에서는 그분 계약 갱신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또 이분도 다른 일자리 알아보셔야 되고 하니까 예, 예. 일반적으로는 30일 전에 30일 전에 알려주라고. 예, 왜냐하면 30일 전에. 뭐 해고를 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를 예, 예. 해야 되고 또 다른 직장 구하시려면 또 한 달 정도 여유를 그렇습니다. 주는 게 맞으니까 예. 요거는 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도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도의적으로. 네. 1971번님, 2015년에 청소 노동자 일을 시작해 작업하다가 왼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 절단 사고를 날 뻔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응급조치 후에 봉합수술을 했지만 가운데 손가락 뼈가 가루가 돼서 겨우 봉합수술 마친 후 5년 뒤에도 후유증으로 고통이 심하고 그 당시 청소 용역회사가 산재 처리는 다음에 입찰이 힘들다며 완치할 때까지 쉬면서 최저임금 128만 원 4대 보험 제외하고 118만 원이고요. 3개월까지 받고 지금까지 최저임금 받고 청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예, 요거는 산재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경과됐습니다. 네. 예, 3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2015년이면 5년이 네, 5년이 경과됐으니까 예, 정말 안타까운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예, 산재 신청을 하셨으면 그 예. 사고에 대한 보상하고 그 휴업하셨던 휴업수당이 나오고 장애를 입게 되시면 예. 예, 장애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거 좀 놓치신 것 같네요. 좀 네. 안타깝습니다만 네, 시효가 지났습니다. 네. 3352번님, 저희 아들은 족삼기를 합니다. 매일 월부터 톡까지 5시간씩 일하는데요. 특별수당 없고 매주 일요일 휴무라고 했는데 한 달에 5주 들어있는 일요일은 근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하셨네요. 예, 요거는 뭐 평균 개념을 잡지 않고 그냥 그 월에 예. 그냥 주수로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무일이 그냥 4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요거는 원래는 평균으로 잡아줘서 월급을 계산하면 다 계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4주 있고 5주 있고 하면 이렇게 좀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잘됐다 잘못됐다 제가 정확하게 듣지 않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한번 4주, 5주 됐을 때 자기가 급여 차이가 얼마나 날지 또 쉬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날지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2019년도에 지금처럼 4대 보험료 내고 있습니다. 지로용지가 왔는데요. 2019년도 국가에서 지원금 지원해준다는 용지인데 19년도에도 지금도 같은 돈 내고 있습니다. 회사에 지로 영수증 가지고 가서 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으면 회사뿐만 아니라 근로자분도 근로자와 회사가 다 지원율에 의해서 지원받게 되거든요. 예, 예. 그걸 지원받았음에도 그것만큼 그 공제 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했으니까 예, 예. 받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한테 예. 얘기해서 반영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 이야기해서 네네.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8926번님께서는 오늘 상담 사연들이 다 먹먹하네요. 근로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노무사님이 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잠시 쉬어가던 낮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로 어제와 비교해서 5도가량 기온이 껑충 뛰겠는데요. 우산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 적지 않은 소나기가 내린다고 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